RS-232 통신은 시리얼 통신의 방법 중 하나로 그 사용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방법으로 편리하고 간단해서 현재도 컴퓨터를 포함한 많은 기기에서 RS-232 방법으로 직렬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중요한 기능은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과 데이터를 받는 수신입니다. 디지털 시리얼 통신은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바꾸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0은 플러스 10V 같은 높은 전압, 1은 마이너스 10V 같은 낮은 전압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시리얼 통신은 1비트씩 데이터를 주거나 받습니다. 1바이트인 8비트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8비트의 데이터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107이라는 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1101011입니다. 이진수는 그 자체가 1과 0으로만 표시되므로 시리얼 통신을 그 상태대로 할 수 있습니다. 01101011이라는 이진 데이터를 예로 들어 전송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10진수로는 107이라는 수에 해당합니다. RS-232 통신에서 0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3에서 15V 사이입니다. 1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5V 사이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없는 대기 상태는 1 상태가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이제부터 데이터를 보낸다는 시작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이 시작 신호는 0 상태입니다. 시작 신호 다음에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는 순서는 뒷부분부터 보냅니다. 0110, 1011이라는 데이터는 뒷부분부터 110, 10110으로 보내집니다.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1비트 정도의 시간 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부분을 정지 신호, 정지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다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시작 비트부터 다시 전송을 시작하게 되며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기 상태와 시작 비트, 정지 비트는 각각 전압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0 또는 1에 해당되는 전압이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 비트, 데이터 비트, 정지 비트는 각 비트당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지를 초당 비트수라는 의미로 bit per second, bps로 표시합니다. 다른 말로는 보레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초에 1비트씩 데이터가 전송되면 1bps, 1보레이트가 됩니다. 1초에 10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10bps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ps는 1초당 비트 수이므로 1비트당 몇 초인지는 1 나누기 bps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0bps는 한 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0.1초씩 시간이 걸립니다. 8비트 데이터 한 개는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를 포함하므로 8비트보다 더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합니다. 그림에 의해서는 시작 비트가 1비트, 정지 비트가 1비트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데이터 한 개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트 수는 10비트이고 10비트씩 계속 반복돼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 개 보내는 데 필요한 비트들을 묶어 1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에 의해서 한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초입니다.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해서 fps 또는 character per second라고 해서 cps라는 표현으로 초당 프레임 수를 속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fps나 cps는 bps에 비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도인 9600bps에서의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초에 9600개의 비트가 전송되는 속도이면 1비트는 대략 0.1ms 정도가 됩니다. 앞서 설명대로 1프레임이 10비트이므로 한 개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ms이며 1000분의 1초가 됩니다. 1초 정도의 시간이면 1000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겠네요. 데이터를 연속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0 또는 1 상태뿐이므로 표시를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는 10비트이지만 데이터만 보면 8비트, 1바이트짜리 프레임이 됩니다. 데이터가 107이라는 수를 3개 연속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실제 0과 1의 전압 레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RS232 커넥터는 D서브 25핀 또는 9핀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암수 2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1번 핀의 위치는 서로 결합되는 위치가 맞아야 해서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는 선을 연결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하기로 했죠. 전화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모뎀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팩스 정도일 겁니다. 팩스밀리 기기도 모뎀을 사용해서 전화선을 통해 시리얼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얼 통신은 데이터 외에도 모뎀과 제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링 인디게이터 신호는 전화벨이 울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RTS 신호는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모뎀에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모뎀이 준비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도 된다고 모뎀이 알려줍니다. 모뎀을 제어할 신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RS232에는 데이터 송수신 선 외에 여러 개의 선들이 존재합니다. 모뎀을 사용하지 않으면 RS232를 통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선 TXD와 수신선 RSD 그리고 공통선 그라운드에 이렇게 3개의 선만 있으면 됩니다. RS232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 라인은 상대 측의 송신 라인에, 송신 라인은 상대 측의 수신 라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이 엇갈려서 크로스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2번과 3번 핀이 엇갈려 연결된 케이블을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D서브 9핀 타입 시리얼 크로스 케이블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